안녕하세요, 제롬입니다. 오늘은 전산직, 쌍기사, 트리플 기사,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용어가 있죠. 그게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채용이 늦어지고 있고 기사도 다 이제 늦어지고 있잖아요.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해나갈지 거기서 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쌍기사하고 트리플 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. 의미가 없다고요. 이해하셨죠? 의미가 없다. 왜냐면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막 쌍기사, 트리플 기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것도 이제 저 때는 이제 전기 쪽만 이제 뭐 쌍기사 딴다, 뭐 트리플 기사 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산직에서도 이게 지금 그 트리플 기사, 쌍기사가 막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 그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좀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뭐 쌍기사 준비해야 될까요? 막 쌍기사 이렇게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. 그래서 쭉 보면 전자계산기 조직, 전자계산기 정보 처리 뭐 이렇게 있어서 그걸 따면 뭐 더블 기사다, 뭐 쌍기사다,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또 나무 이렇게 또 쌍기사라고 검색하면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정보 처리하고 보안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가 뭐 해서 트리플 기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다른 그런 게시판이었어요. 다른 게시판인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사, 쌍기사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보면 이제 그 쌍기사를 따면 합격이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, 쌍기사는 의미가 없다. 왜냐면 필기 전적 때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전공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막 4학년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면 4학년 1학기 때 보통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조건이 주어지잖아요. 조건이.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사 준비를 하고 아마 연말에 이제 그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겁니다. 아니면 좀 더 빠르게 하면 보통 3학년 2학기 마지막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. 시험을 보는 경우.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게 싼 기사를 땄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뭐 간혹가다 뭐 필기 전형 말고 서류 전형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가산점 좀 얻으려고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아까운 시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해하셨나요?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뭐 싼 기사 해야지 뭐 합격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실제 제 동기들 보면 기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제 전전 직장에서도 기사 자격증을 없이 그냥 일반 그런 많이 뽑는 그런 직렬이었는데 그런데도 입사를 했습니다. 입사를 하고 나서 기사를 자격증을 땄어요. 이것은 뭐냐면 싼 기사를 가지고 면접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면접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. 이게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현실 업무에서 반영이 되냐? 그건 또 아니잖아요. 그냥 이론만 아주 간단한 이론만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쌍기사는 의미가 없다라고
제가 다시 한 번 더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해하셨죠? 네. 왜냐면 이 쌍기사를 뭐 트리플 기사 이렇게 있는 게 보면 이거를 오히려 스펙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자소서에서도 다른 사람은 진짜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듬어서 포장해서 면접으로 들어가는데 쌍기사 준비했다 하면 똑같은 패턴이에요. 뭐 제가 이제 심지어는 예전에 다른 예탁결제원도 썼었을 때 군대 경험 빼고 자격증 취득 경험 빼고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. 그런 문구가 뭐냐면 다 동일해요. 여러분들 쌍기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기사, 예? 뭐 기출문제 보고 공부를 해야겠죠.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이론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업무에 수행했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해하셨죠? 예, 그래서 쌍기사를 꼭 취득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쌍기사 취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대신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이런 그런 기사 자격증이 난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조금이나마 기본적인 지식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기사 취득하는 것도 맞지만, 여러분들이 4학년 딱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촉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. 네.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. 두 번째로는 약간 좀 서브를 뺐는데, 유튜브나 유튜브 강의나 이제 현직,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나오는 막 인사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인사 담당자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이게 정답이다. 뭐 유튜브에서 뭐 공기업 합격 필살 방법 하고 뭐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쓰는 법, 뭐 학교에 오는 그런 이제 학교에 이제 그런 외부 그런 그 대기업에서 와서 막 인사 설명회 하잖아요. 인사 설명회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지, 네, 이렇게 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.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몇 년 뒤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유튜브나 이제 그런 이제 외부 학원을 보면 외부 학원 취업 학원이죠. 취업 학원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백방문 전 인사 담당자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 뭐 부장급 뭐 팀장급 해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사 담당자 부장급 팀장급은 뭐냐면 사무직렬이죠. 사무직렬이라고 이제 일반 문과직렬이라는 겁니다. 문과직렬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볼 때는 문과를 한 3, 4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를 코칭을 하고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코치를 해주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는 게 뭐냐면 이 인사 담당자가 담당만 하지 이 사람이 뭐 채용하고 관련해서 뭐 세부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약간 관리직인 그런 개념이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부 취업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다 막 전 인사 담당자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그리고 막 부장급, 팀장급 해서 막 근데 그것도 거의 문과 출신이어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면 도움은 되겠지만,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술직이잖아요. 그리고 전산직이잖아요. 그러면 그런 우리가 했던 경험을 좀 이런 거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업무에 이제 적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계속 뺑뺑 도는데,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도 문제고,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까요? 그러니까 이런 그 외부 취업하고 유튜브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,
이렇게 해라,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데 그 가이드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. 예. 왜냐면 이거는 거의 다 전 인사 담당자고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, 지금 채용 패턴하고 어, 완전히 다른 거죠. 예. 이해하셨죠? 그래서 저도 뭐 인사 담당자, 뭐 취업 컨설턴트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저는 오히려 약간 의심을 하고 들어가요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,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예.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제가 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. 근데 여러분들이 맞지 않는다면 그건 방법이 아니겠죠. 예. 그러니까 외부 취업과 유튜브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취업 내용을 듣거나 심지어 카페도 있죠. 카페. 네이버 카페. 네이버 카페 막 이런 거를 다 보고 항상 비판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하는 강의도 여러분들이 비판을 해주시면 좋아요. 네.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격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권고를 드리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따라면 100% 합격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알죠? 그러니까 장단점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나라장터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런 이제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이해하셨죠? 예.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네. 외부 취업, 유튜브,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가? 난 이 사람이 틀린 것 같아. 그럼 나 다른 방법 알아봐야지.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기를 다듬는 것이 취업은 취업이고 여러분들 인생 커리어에 딱 따르면 인생 목표에 이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딱 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이 생길 거예요. 그리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카페에서 여러분들 막 취업 안 되니까 또 걱정하잖아요. 저도 그랬어요. 저도 취업 안 되고 뭐 네이버 카페에서 막 이렇게 뭐 이제 딱 스펙 쓰고 그러면 이 사람 붙었는데 나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서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이 많았어요. 근데 내 자신에서 분석하고 내 자신을 믿고 지원을 하면 굳이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런 것들을 볼 시간에 영어 단어 한 단어나 그 다음에 전공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좀 더 이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여름까지 간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게 이번에 기회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. 일단 여러분들 때문에 구독자 900명 넘었고 좀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취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